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여념없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제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보였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정 자체가 이번에 좀 깊고 또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소멸한다든지 제거되는 그런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중에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긴급하게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증권사들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레키론에 대한 어떤 전망, 유플라이마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셀트리온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번 달에 있는데, 말미에 있는데, 그때 이제 주요 의제가 백신 동맹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백신 원천 그 제품들, 기술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자. 예, 우리나라에 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줘가지고 이런 동맹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훈풍이고요. 지금 같은 조정 장세 속에서 바이오는 이제 종목별로 조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좀 강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셀트론에 대한 의견도 시장 대비 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보다 더 지금 조정해서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 이제 같이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죠. 미국 시장이 이따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어떤 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을 2.6% 하락시켰고, S&P 지수를 2%, 다우 지수를 2%, 그래서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조정이 좀 짧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오늘 이제 그런 영향으로 아시아권 증시도 일본이 2.4%, 그냥 속절없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두두둑 밀려버리네요. 홍콩이 1.4% 밀렸고, 대만이 아까 플러스권 보이다가 이게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네요. 어쨌든 TSMC의 어떤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못 나온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미국에서 반도체 연합을 결성한다는 부분도 조금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상해 증시가 1%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 좋지 않았고, 한국 증시도 조금 보합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듯 했는데 다시 재차 밀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빠졌네요.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당연히 튀었죠.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튀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물가지표 올라가고, 이렇게 채권금리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 약세 흐름 가고, 공포지수 올라가고, 이런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패턴 그대로 이제 재현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지면서 이 주요 이평선까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고, 하여튼 대만 증시도 조금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패턴이 나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조금 이어가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60일선에서 반등을 딱 했거든요. 초록색 선이 이제 60일선인데 여기서 딱 이제 밑꼬리 그리면서 올려치는 형태. 저가 수급도 상당히 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후에도 내내 팔면서 1조 4천억을 매도하면서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코스닥 쪽도 여기 121선을 지지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걸친 채는 좀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수급 쪽으로 보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순매도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입니까? 전기전자, IT 섹터죠.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쪽. 나머지는 뭐 크게 운수장비, 운수창고, 조선해운 쪽하고 자동차 쪽도 좀 매도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경기 민감주도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이 이제 1조 4천억을 다 받았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 개인이 받아내는 흐름. 외국인의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약세를 조금 더 막판까지 좀 유인한 측면이 컸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들 보면 뭐 속절없죠. 애플, 아마존 다 2%대, 3%대, 테슬라 4%대 약세. 그래서 기술주가 뭐 속절없이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그 종목들, 주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면 뭐 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방어적이에요. 삼성 바이오가 1% 상승으로 이거 뭐 전고점을 벗겨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가 좀 나올까 싶은 그런 수급이에요. 차트 패턴도 보시면 기관이 내립다 그냥 다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생산 안 한다 했지만 뭔가 좀 나올 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좀 올랐고, 현대차가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계속 사죠. 그리고 셀트론이 0.5% 기관이 샀죠. 그래서 셀트론도 이제 호재 만발이고 실적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LG전자도 오늘 플러스, 기관이 좀 샀네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과도하게. KB금융, 뭐 은행주들 좀 올라졌고, SK텔레콤 0.8% 올랐고,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이 카카오가 3%.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개인이 1,600억을 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양분하고 튀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좀 보여져요. 삼성 SDI 5% 정도 약세로, 야, 이거 완전히 뭐 이탈을 팡 해버렸네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 기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업의 문제 아니라 지금 장세에 대한 문제점이죠. 포스코는 뭐 이제 좀 추락하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샀네요. 기아하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조정이고, 현대차가 이제 강했네요. 네이버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네요. 1.6%. 기관이 뭐 계속 파는, 외국인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추세적이기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HMM이 6% 빠졌네요. 오늘 플러스 5%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경기 민감주 대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포스코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도 조금 출렁이게 되면 지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죠.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 최대치를 만든 거는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들도 이제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면 지수적으로 상당히 좀 좋진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조정 자체가 조금 깊거나 길 수 있다는 어떤 부분으로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어떻게 할 거다, 딱 뭐가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긴축을 뭐 언제 딱 할 거다, 긴축 전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게 한번 딱 나와줘야 불확실성이 좀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닥 쪽 시총 상위는 다 안 좋았네요. 헬스케어 제약도 마이너스였고, 2차전지도 많이 빠지네요. 5% 에코브로비엠, 그리고 LNF도 2%, 원익IP에서 반도체도 최근에 속절없이 4%대 빠지고, ST팜도 3.8% 밀렸고, KMW 4.6% 더 밀려버리네요, 여기서. 고영도 3.7% 빠졌고, 컴투스가 이제 좀 좋게 나왔죠. 컨퍼런스 콜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불식시켜주면서 100년 전쟁 신작 매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미래 비전
콘텐츠 기업으로 나간다. 크로니컬 예상대로 7월 CBT 한다.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관들이 신뢰를 가지면서 최근에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뭐 종목의 개별 이슈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은 시장 전체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게 어디서 딱 멈출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바로 막 저점 매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긴급 시황 영상에 좀 담아드렸고, 어쨌든 계속 시장에 대해서 좀 세심하고 예민하게 제가 체킹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계속 제가 얘기 드리던 게 이번 조정 장세 속에서 셀트리온이 다른 어떤 섹터나 종목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방어적이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좋을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장세 속에서 저는 바이오 쪽에 대한 유망한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보다 더 나중에 이제 회복된 시장에서 탄력적인 이제 수익률로 보답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코멘트 드리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실적 나왔기 때문에 각종 이제 증권사별 리포트 또 언론 기사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이제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올해는 매출 2조가 뭐 거의 뭐 달성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레키로나가 이제 수출이 원활하게 이제 되는 흐름이 전개되면 뭐 2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이 아마 찍힐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2조 원,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쪽에 매출 2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을 이제 쌓게 될 걸로 보여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각종 리포트 볼게요. 먼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의 이제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0만 원을 이제 유지를 했고요. 1분기는 예상을 상회한 이 시연을 했다. 일단은 그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5,200억이었고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이익단으로 상당히 좀 예상을 상회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매출액이 이제 예상을 좀 하회한 원인으로는 레키로나 생산을 위해서 램시마하고 램시마 SC 생산을 이제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짚어봤던 그 실적 자료에서도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빠져 있었죠. 반면 올 3분기부터 유럽 시장에 판매될 유플라이마,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매출은 지난 4분기 200억에서 이번 1분기 1188억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45.4%로 다시 40%대로 회복했는데 원가율 개선 작업과 연구개발비 감소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는 유효, 유플라이마의 퍼스트 무버 효과를 기대해본다. 백신 확보 집중으로 유럽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구매가 늦어지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백신 확보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구매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동사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하지만 코비드19는 완전한 집단 면역으로 없어지기 힘든 질병이고 치료제에 대한 재고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레키로나는 국내에서 처방 건수 증가와 위중증 사망 환자 비율이 동반되고 있어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죠. 6월 내로 3상 결과가 발표되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여러 국가발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U에서 최종 허가가 예상되는 3분기 말 이후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한다.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시밀러로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선점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중장기 성장 전망은 유지한다. 그래서 유플라이마에 이어서 3상을 게시한 5개의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동사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레키로나에 대한 수출 기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연될 뿐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고,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은 꼭 인식해야 될 게 지연될 뿐 필요자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없고 생산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연이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레키로나의 효능은 이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0만원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유진증권에서는 올해 이제 매출액은 2조 3천억에 영업이익은 1조 원 수준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이제 램시마 SC 없어도 이익률 45% 체질 개선해서 램시마 SC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후 대체로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마진의 램시마 SC 공급 물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플라이마 공급 및 생산 공정 개선으로 인해 원가를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중순에는 레키로나 3상 탑라인 결과가 예정되어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레키로나고요. 레키로나 지금 3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투약은 완료했고 자료 분석에서 이제 탑라인 결과 발표를 앞둔 부분이 또 모멘텀적인 측면입니다. 유플라이마 공급과 생산 공정 개선으로 수익성 향상해서 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 26%로 공급된 것은 이 고마진의 유플라이마 한 1200억 정도 되는 물량이 공급되면서 매출을 이제 가장 높게 차지했죠. 지난 2월달 유럽에서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 준비 물량으로 보인다. 퍼스트 무버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의 어떤 잠식 효과를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원가율 자체가 계속 지금 개선이 되면서 이 생산 공정 효율 이 부분이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주의 이제 3상 탑라인 결과는 오는 한 6월쯤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서 3분기 공식 허가도 가능하다.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뭐 수출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든 뭐 다른 국가든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 도출 및 국가 간 비축 물량 계약 등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실적과 센티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탁 나오게 되면 주가 반응은 조금 더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6만원 유지.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를 뭐 1분기 매출이 조금 추정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추정치를 상향했지만 레키로나가 실적이 반영되면서 레키로나 신약 가치 등을 제외하면서 목표 주가는 36만원으로 유지한다. 다만 올해 공매도 재개 및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하락 등으로 고점 대비 34% 주가 하락을 하면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높아졌으며 생산 공정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보죠. 제목은 1분기 저점으로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이제 38만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있고, 뭐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생산 효율화로 이제 영업이익률 45% 달성하면서 좋은 어떤 수익성을 이제 보여줬고, 일단은 그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전년비 42% 성장한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1조 80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한 1조 원 정도를 대체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제 19 진단 키트 그 승인 받으면서 이제 매출 찍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파키스탄 등의 레키로나 매출, 그리고 작년에 인수했던 다케다 사업부 매출 한 3천억 찍힐 거예요. 다케다 사업부 인수 효과가 매출로 반영되면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화두가 될 이제 제품으로는 역시나 이제 레키로나 그리고 첫 그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 제품 유플라이마의 이제 본격 판매가 결국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이제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로 유럽의 이제 49%, 미국의 76% 휴미라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그때 정말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 뭐 수소폭탄 같은 어떤 제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어떤 규모를 가지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25조씩 팔리는 약이에요. 아직 경쟁사가 많지 않고 개발 단계 차이가 있는 만큼 당분간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매수 의견, 목표 주가 38만원 유지. 올해는 레키로나를 포함한 연결 자회사, 셀트론 제약 중심의 글로벌 케미컬 사업 확대. 이것도 이제 계속 커져가고 있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유럽 매출 본격화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어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는 21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해서 올해 이렇게 2조 6천억에 영업이익은 1조 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보죠. 제목이 호실적 속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에서 약간의 어떤 그 향후에 대한 어떤 고민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했어요. 신한금투에서 34만원으로. 그래서 왜 이런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왜 이런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을 좀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목표 주가는 34만원으로 소폭 하향.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어쨌든 뭐 생산 효율성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건부 허가를 위한 EMA의 롤링 리뷰는 진행 중이며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의견을 획득함에 따라 국가별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따른 계약이 가능하다. 경쟁사들 역시 동일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23.5만 도주 규모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키로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고 경쟁사들 대비 낮은 가격과 안정적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만큼 유의미한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기대가 된다. 한편 이 씨는 최근 6월까지 5개의 유망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개하고 10월까지 최소 3개의 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완료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감안할 경우 10월 내로 레키로나의 유럽 판매 승인 및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는요, 올해 이제 셀트론의 레키로나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약 한 5천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만원으로 하향.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이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34만원으로 소폭 하향한다. 일단 목표 주가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 산출한 영업가치 44.8조 원에 비영업가치 2조 원 등을 합산하여 산출했다. 그냥 딱 계산적으로 목표 주가를 이제 산출한 것 같아요. 21년 매출액은 레키로나, 유플리마 출시 효과로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영업이익률 역시 생산 효율성 개선으로 4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레키로나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단기 실적 가시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적 고성장세를 이끌 넥스트 스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램시마 SC 판매가 잘 되는 거 확인해야 되고, 유플라이마 출시해서 그래도 잘 런칭해서 잘 판매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금투에서는 올해 2조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을 가장 세게 불렀네요. 1조 1천억. 그래서 우호적인 시각인데, 목표 주가 산정은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DCF 밸류에이션 통해서 내린 어떤 결론으로 좀 보여지고요.
성장률에 대한 어떤 수치 자체를 조금 낮게 한 부분이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계산한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단독 기사 난 내용인데요. 삼성 모더나 그리고 SK 노바백스 미국에서 백신 동맹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게 화이자 백신을 삼성 바이오가 만든다고 이렇게 막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가 부인을 했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지금 흐름 자체는 이건 뭐 백신 뭐 건을 딸 걸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밝혔는데 기관이 저렇게 많이 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아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얘기가 좀 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문득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바이오 업종 전반에는 나쁘진 않은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 21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협의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제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 백신을 이제 생산하는 그 문제를, 백신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문제를 좀 의제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모더나나 노바백스를 만나서 위탁 생산을 이제 협의하는, 더 많은 곳에서 대량으로 더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공급하자는 게 사실 지금 추가하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 미국에게도 이제 큰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부는 세계 2위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이런 능력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상대로 백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의 이제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 동맹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위탁 생산 기업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뭐 끝날 수 없잖아요. 백신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치료제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코로나는 이건 사라지지 않는 전염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돌 수밖에 없으니까, 백신 동맹을 한다는 거는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급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지금 막 플러스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모더나의 백신 원료가 이달 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만간 모더나 대표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 한미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반도체 배터리 분야 CEO들도 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백신, 미국의 원천 기술 그리고 한국의 생산 능력, 요게 이제 결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를 가지고 뭔가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설비를 지금은 구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CEO급들이 미국을 찾을 걸로 알려졌다는 게, 뭐 그냥 가서 그냥 옆자리에 앉아서 듣고 오는 개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 및 원료를 가진 미국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뭐 약간 기대감들은 좀 상존할 걸로 보여지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도 조금 더 방어적이거나 혹은 강할 걸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화이자하고 위탁 생산을 뭐 논의 중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mRNA 이제 백신 제조 기술이 까다롭지만 기술 이전이 동반된다면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이 더해져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면 백신 수급의 안정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업체가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기술과 시설 활용도가 높아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떤 활용도와 전략상의 어떤 그 뭐랄까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면, 바이오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보다 더 방어적이고 또 추세가 또 바뀔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게는 우호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로 좀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뷰인데요. 수급 상황이 조금 좋진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신뢰 회복이 좀 필요하다. 결국 이제 작년에 유동성 장세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봤던 게 바이오였죠. 그래서 바이오가 뭐 실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대감과 그 시장 상황에서의 어떤 바이오 어떤 중요도, 그런 코로나 전국에서의 어떤 바이오 섹터의 중요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어떤 상승을 만들어주고 호황기를 9개월간이나 좀 만들게 보내줬었는데요. 일단 CMO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어요. 결국은 한국의 어떤 바이오 위상을 높여준 게 CMO 업체들이었고,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 또 그 진단 키트를 만든 기업들이 상당히 위상을 좀 높여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심이 돼왔죠. 주도주로서. 근데 이제 신약 개발하던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고 올해도 뭐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때는 신약 개발주들이 아마 움직일 거라 생각이 되는 차례니까.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괜찮은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딱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전면에 그런 기업이 딱 나타나야 이제 바이오는 들썩이거든요. 2015년도 뭐 한미약품 같은 기업이 나타나면서 들썩이게 만들어졌고, 또 그 다음에 뭐 HLB라든지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뭐 카티 치료제가 미국에서 2개나 막 FDA 승인 받으니까 한국에서 막 면역항암제 관련 기업들 막 분위기 막 몰이됐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성공 스토리가 분명히 있는 게 필요해요. 신약 개발주들이 막 들썩이려면.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관련 그런 기대감을 갖는 기업들이 이제 몇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좋은 어떤 임상 발표를 하게 된다든지 뭐 엄청 대규모 뭐 기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한 1에서 4조 원 수준? 요 정도 되는 어떤 중형 주단의 기업들이 아마 주도하는 장세, 바이오 장세가 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연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할 기업들의 어떤 초록 그런 것들은 그다지 주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대단한 걸 발표한다든지 정말 글로벌적인 어떤 위상을 갖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다든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의견은 제약바이오주는 2020년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지만 악화된 수급하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정기를 좀 더 보내야 할 전망이다. 주가 회복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올해 이제 4분기쯤에 내년도 임상 진전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가 반영,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등의 주체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수준의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좀 나타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그 다음 바이오 장사가 펼쳐질 때는 신약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계속 바이오 섹터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체킹을 했고,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어떤 이미지인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 계곡, 데스밸리를 좀 지나는 영역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 데스밸리의 전환점,
전환점을 확인하고 우리가 뭐 저점 매수든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까지 확신할 정도의 어떤 전환점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것들을 계속 세심하게 보면서 요 데스밸리의 전환점 이후 또 강력한 또 상승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만큼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지금 상존하는 영역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장 뭐 아직 좋진 않은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굴곡이 있죠. 그 굴곡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주식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게 또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